안녕하십니까, 힐링 주신입니다. 오늘 저는 고려시대에 이미 한글이 존재했었다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말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1443년에 창제하셨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저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두지만 결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폄하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역사적 진실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500여 년 전에 이미 고려에는 고려 한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 한국미술감정원 감정위원장이시며 고문원 고서화 수집가이신 박찬 선생님께서 고려문 사전을 구입하게 되신 경위와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박찬 선생님의 글입니다. 2023년 4월 초 중국 서하원 부원장이며 국가 1급 미술사인 상일전 선생이 사진 몇 컷을 보여주며 이 글자들이 오늘날도 한국에서 통용되는가라고 물어왔습니다. 나는 숨이 멎을 만큼 놀랐으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는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장 구입하고 싶으니 어디에 있는 누가 갖고 있는지 경의 지인 쌍선생한테 연락해서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나의 지인은 요령성 금주에 사는 소유자와 몇 차례의 가격 절퉁을 끝내고 설레임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22년 12월 나는 위암으로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고 투병 중이었지만 이 보배로운 문헌만큼은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조국의 품으로 환수시키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려문 사전 한 질이 금주에서 북경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배송하는 문제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다행히 안전한 루트를 통해서 중국 세관 당국의 반출 허가를 받아낸 4월 중순 기적처럼 나의 품에 안긴 고려문 사전은 요나라 태종 황제의 어명으로 제작 작업을 마치고 대동 원년, 그러니까 서기 947년에 성전되었다는 내용이 사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택하셨을까? 고려인의 후예 중에 한 명인 나한테 전해지기까지 무려 107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2023년 12월 대전에 소재한 첨단과학감정원의 양자 검측 연대 측정 결과도 역시 서기 947년에 제작된 문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는 독자적인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었는데 고려문 사전에는 고려문자 4천여 자가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려 한글로 쓰여진 또 다른 문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중국의 지인에게 수소문한 결과 남송 때 우승상을 지낸 조규가 편찬한 행영잡록과 북송의 재상인 여몽정의 작품인 대형 두루마리에 쓰여진 한요부 역시 고려 한글로 되어 있었는데 최희석 선생님과 이창구 박사님이 확인한 후에 토론회를 통해서 훈민정음의 기원이 파수파 문자가 아닌 고려 문자임을 밝혀내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철과 망간이 많이 함유된 산화철을 사용했으며 먹으로 쓰인 것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고려 한글은 손글씨가 아닌 석판 인쇄법을 사용한 세계 최초의 석판 인쇄물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제네펠더가 발명한 석판 인쇄법보다 무려 851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고려문 사전은 11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권 1000머리마다 그림과 같은 표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로 쓰기 방식이죠. 서문, 본문,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대동원년 요나라 태종이 황제를 칭한 뒤
그 나라 경제 발전과 번영 창성, 특히 이웃나라인 고려와 더불어 우호관계를 세우고 문화교류와 서로 통상하는 방편으로 대신에게 특별히 명하여 이 사전의 편찬에 근 5년이 걸렸고 모두 4천여 자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대동은 요 나라 제2대 황제인 태종 야율덕광이 사용한 세 번째 연호이며 개봉부를 점령하고 후진의 왕인 석경당이 죽자 그의 양자인 석중기의 항복을 받아 후진을 멸망시킨 뒤 태종은 국호를 대거란에서 대요로 바꾸었으며 연호도 회동에서 대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대동 원년 원정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갑작스럽게 병사하였습니다. 거란국을 세운 야율 아보기는 922년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낙타와 말 그리고 털방석을 예물로 보내 우호관계를 요청했지만 거란이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동단국을 세우자 고려는 거란을 금수의 나라로 부르고 거란을 적대시하였습니다. 942년 10월 요 나라의 태종 야율덕광은 사신 30여 명과 함께 낙타 50여 마리를 고려에 보내 호의를 나타냈지만 이미 937년에 후진과 동맹을 맺고 있던 고려 태조는 낙타를 만부교 아래 메어놓고 굶겨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942년 고려는 후진과 함께 요를 침공하려 하였으나 해종이 즉위하면서 후진과의 동맹은 중단되었고 946년 후진은 요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942년 요나라 태종이 고려의 우호의 표시로 사신과 낙타를 보내기 8개월 전에 이미 고려문 사전의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적대시하는 고려와 요의 태종은 우호관계를 도모하려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문 사전의 편찬도 고려와 우호관계를 위한 요나라 태종의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 한글인 고려문은 고조선의 가림토를 이어받은 문자이며 당시 고려는 고려어를 고려 한자와 고려 한글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한글은 세종 때 처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약 500여 년 전에 이미 고려에는 한글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요 나라를 세운 거란은 당시 문화대국이었던 고려의 문자와 고려를 배우고자 황제의 칙명으로 고려문 사전을 편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높을 고자는 고려 한글로는 퍽사와 같이 발음하였으며 고을 여자는 나라 이름에는 원래 리로 발음하지만 고려시대의 소리로는 꺄이며 그럴문, 문이문은 서로 발음했고요. 말사에 고려 한글은 랴스로 발음했고요. 법 전에 고려 한글은 당시에는 쥐로 소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문 사전이라는 말은 고려시대의 소리로 하면 퍽사, 꺄, 설야쥐로 읽었던 것입니다. 고려문 사전의 고려 한글은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세종대왕의 훈민정음보다 무려 약 500여 년이 앞선 시기에 이미 한글의 형태를 한 고려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거란의 요나라 태종 때 편찬된 고려문 사전의 발견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음을 저 역시 고려인의 후예로서 감격해 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주신이었습니다.